앞서 우리는 자신의 기분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자동적 사고를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사고 기록지에도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찾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바꾸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자동적 사고 안에 있는 인지 오류를 스스로 찾아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창시한 에론백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이들의 생각에 더 많은 왜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자동적 사고를 들여다보니 그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자동적 사고에는 여러 종류의 왜곡된 생각의 패턴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바로 인지 오류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지각을 해서 하루를 망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놓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도 좋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흔한 인지 오류의 예시입니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인지 오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자동적 사고 안에 인지 오류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각의 왜곡은 더 커지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인지 오류는 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아무도 자신을 일부러 괴롭게 하기 위해 이런 인지 오류를 사용하진 않겠죠. 오히려 반대이죠.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더 대비를 하고 더 생존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 이제 점차 현실적이지 않고 그런 왜곡된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게 자신의 삶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지 오류 12가지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오류는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다른 말로 이분법적 사고, 양극단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이 흑백 논리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성공 아니면 실패,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이득 아니면 손해,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1등 아니면 꼴찌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면 1등을 향해 노력하라는 좋은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1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면서 결국에는 더 이상 노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다 내려놓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앙화 사고라고 부르는 인지 오류입니다. 이 인지 오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이 마치 바로 현실에 일어날 것처럼 떠올리는 거죠.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최악의 결과 사이, 그런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도 그 시간과 절차를 갑자기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간과 절차의 건너뛰기라고도 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고민과 그런 걱정은 우리가 더 잘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이런 재앙화 사고는 과도한 불안을 느끼게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듣고 난 후 바로 실업자가 돼서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재앙화 사고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면의 평가절하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라는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정말 자신한테는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좋은 특성이나 자질은 무시하고 부족한 부분만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 바로 긍정적인 면의 평가절하의 오류입니다. 다음은 명명하기라는 인지 오류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좋은 이름을 붙이면 좋을 텐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다 배제해버리고 명명한 특성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시키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빠르게 그 사람을 판단해라, 자신을 보호하자, 이런 의도가 있지만
지나친 명명하기는 타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관계의 연결을 방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명명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끊임없이 휩싸이게 됩니다. 바보, 멍청이, 짠돌이, 양아치 이런 것들이 바로 명명하기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과대평가, 과소평가의 오류입니다. 자신과 타인 또는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측면은 비합리적으로 과대평가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거죠. 즉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원이 연말 평가가 좋게 나왔을 때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해석을 하는데, 평가가 안 좋게 나올 때는 역시 난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과대평가, 과소평가의 인지오류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감정적 추론이라는 인지오류입니다. 감정적 추론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어도 자신의 기분이 뭔가 좋지 않으면 자신의 이런 감정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보게 됩니다. 인상이 뭔가 포근하고 친근감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경계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인상이 싸납거나 날카로우면 더 경계를 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인상을 보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바로 감정적 추론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